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나스닥 증시가 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 나스닥이 60일선을 이탈을 했죠. 자, 나스닥이 60일선을 이탈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60일선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선 이번 주 내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이 남아 있죠. 이 목금 안에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거나 여기서 양봉을 그리면서 60일선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60일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처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기서 붙여놓지 못하고 끝날 경우에는 결국에 120일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악재가 중국 문제,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이탈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0일선을 이탈을 했다고 해서 지금 뭐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야, 잠깐만. 야, 중국. 야,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대공황 유튜버들이 그랬잖아. 뭐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이거 다 망해서 무너지면,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빅쇼트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뭐 막 하한가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기회다 하고 여기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쇼패팅을 할 겁니다. 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를 봐도 너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경제가 너무나도 좋지 않고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일 터져 나옵니다. 이러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투자도 못 해요. 그러니까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유혹을 계속 이제 받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진짜 이러다 다 망해서 대공황 오면 나 이제 거지 되고, 야, 이거는 한 방이다, 한 방 하면서 여기서 진짜 한 방 배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쯤 될 거냐면 이게 이제 121선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쇼배팅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쇼배팅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위협적인 악재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재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 다룰 거고요. 새로 나오는 뉴스들도 포함해서 결국에 제가 전망하는 거는 지금 50%는 확실히 맞았어요. 왜냐?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제가 100%를 맞기 위해서는 결국에 120선에 도달하고 여기서 이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파동들이 나올 경우에 저는 100% 이번 달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게 이제 8월 말까지 계속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8월 말 아니면 9월에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 맞을 경우에는 100%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100% 맞추고 싶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제 매매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참고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무슨 뭐 참고만 해라. 무슨 뭐 연습으로 배팅해라. 그 할아버지처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멍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까고 이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빠져나갈 빌미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 유튜버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진짜 속으시면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믿는 거잖아. 그 사람을 믿는 거고 그 할아버지를 믿는 건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세요. 엉터리 분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자칭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공황이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100% 맞을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악재. 자, 2008년 빅쇼트 재현될까 하락에 2조 원 베팅한 마이클 버리.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언젠가 이 뉴스를 다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마이클 버리가 대단한 애죠. 예, 대단한 사람이고 이걸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실제로 뭐 지금 돈도 많죠. 그래서 나스닥 100에 푸드 옵션을 대량 매입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될 게 이 사람이 빅쇼트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마이클 버리의 목적, 이게 왜 빅쇼트를 이렇게 크게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가 빅쇼트를 했다고 하면 따라서 투자하는 개미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QQQ 시리즈의 뭐 풋옵션도 대량 매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 이런 마이클 버리가 이제 하락 배팅을 하니까 하락 배팅을 따라서 하는 개미들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쇼포지션 ETF도 인기몰이. 자, 인기가 있어요. 왜? 아, 매력적이거든. 증시가 너무 올랐거든.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다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일확천금 노리고 나도 마이클 버리가 되겠다 하면서 다들 숏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사람이 패시브 투자는 주식 거품을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빅쇼트를 노리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큰 투자자가 빅쇼트를 뭐 노리고 이런 걸 투자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면 증시는 좀 더 하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채권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 파산 위기, 비구 위안이 또 휘청하다. 자,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인데, 불확실성이, 채권 상황도 어렵대요. 채권 상황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금전적으로 무언가 크게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지금 돈이 오가고 있는 그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비구 위안이 결국에 무너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것이 잘 해결이 될지는 9월쯤 가면 우리가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8월 말이나 9월쯤에 이 중국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이런 엄청난 악재에 비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돈은 여러분 먼저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도 물론 위험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또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 채권을 다 던지면 미국이 망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 다 던지면 끝난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왜냐면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공황이 온다는 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이비 교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황이 온다고 사이비 교주가 하는 얘기가 맞는다고? 여러분, 뭐 2000년도에 뭐 옛날에 뭐 망한다, 되게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막 밀레니엄 무슨 막 해갖고 종말 온다. 그때 사이비 교주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다를 게 없어요. 뭔가 진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연준 의사록,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사업용 부동산 우려. 이 얘기는 제가 이전에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요. 이런 발언을 해서 위협을 해야죠. 야, 추가 금리 인상 우리 할 수 있어. 조심해. 약간 근데 이거는 약간 허세 부리는 겁니다. 이게 추가 금리 인상을 9월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끝일 거예요. 여기서 더 해버리면 중국 무너져요. 예, 중국 답 없어요. 우리도 죽어요. 여기서 금리 인상 갑자기 뭐 6점 막 2%막 이렇게 올려봐요. 한국 어떡할 거야. 부동산 PF 터집니다. 한국 금리 인상 해야 돼요. 왜냐면 환율을 방어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갑자기 올려버리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향후 증시의 호재가 될 거고 어떤 중국의 지금 이 상황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스닥이 반응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 국채 수익률 15년 만에 최고다. 연준 추가 금리 인상에 배팅했다. 자, 이거는 추가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해서 사람들이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08년 이후에. 여러분 지금 장단기 금리 간의 괴리감이 있죠? 괴리율이. 자, 이 괴리율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유가 단기 금리를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가가 중요한데,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 이 연준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구나. 아, 이게 금리를 좀 빨리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거 지금 보니까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거야. 아, 그럼 10년 뒤에도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금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지금 중국이 채권을 던져서 막 뭐 어디 뭐 메이저가 채권들을 다 팔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채권이 여러분 던지는 흐름이고 메이저가 지금 경제 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당장 던지는 추세라면 미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금이 지금 폭등을 해야 돼요. 근데 금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메이저들은 금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약간 관망하는 추세 혹은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내려갈 경우에 이것을 기회로 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잠재적인 수요들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좀 기억하고 지금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력적인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여기서 금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크게 시세가 폭락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 실물금이나 이런 걸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돼요. 자, 중국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중국이 빨리 침체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부동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여러분 세계 최대의 고객이잖아요. 그쵸? 중국의 그런 인구, 막대한 그 영향력, 파워가 수요를 일으키고 만약에 지금 막 여행 막 다니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된다면 오히려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보이는 그리고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머리가 아파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고, 제가 만약에, 이거는 진짜 조금 위험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좀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들이 싸졌을 때, 매수를 했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섹터들을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